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의 한 주간의 흐름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된 중국 본토 A 주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좀 관심 가져도 될 만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 이충원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예. 네, 중국 증시 동향부터 한 주간 좀 정리해 주시죠.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년 내 최고 변동폭이죠. 화요일 날, 금일 날 약 5%가 넘는 이런 하락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고 상해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후광통 시행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등으로 해서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해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상해 증시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급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 정부에서 대출 담보 금리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증권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화요일 날 약 5%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급락과 함께 회사채 같은 관련된 채권 상품들의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하 이전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15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있었던 이런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는 15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약간 신용경색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15금리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요번 조치가 신용경색 우려로 이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대출 관련 담보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고등급 채권이 아니면 레포 같은 거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가 없게 했기 때문에 관련된 채권 관련해서 어떤 크레딧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발행된 중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 64%가 정부 관련 비중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겨우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2% 투자하고 있는 중에서도 약 87%는 정부 관련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련 조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채권 관련 투자를 해서 크레딧 리스크를 받을 것은 약간 제한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 보시는 화면은 후구통 한도 소진율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후구통 같은 경우에는 총 연 한도액이 3천억 위안입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400억 원 정도가 소진된 걸로 나오는데 전체 비중에 비하면 약 21% 정도죠. 그렇다면은 최근 증시를 올렸던 자금들은 외국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매수세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증시를 급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시그널을 줌으로써 좀 이성을 찾고 어느 정도의 이런 완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선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런 과열 움직임을 좀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본토 자금들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경고성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입니까?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당연히 금융주, 그리고 네. 그중에 증권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 중국의 어떤 대출 담보 강화 조치 때문에 증권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권 업종에 대한 특징을 일단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앞으로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중국 증시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상존해 있지만은 금융, 그리고 산업재가 약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약 32% 정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주, 은행 그리고 보험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단번에 3,000포인트를 넘는 기염을 통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단 증권업에 대한 일단은 관련된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부터 해가지고 뭐 QP, RQP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행된 후광통 그리고 2020년까지 금융시장 전면 개방을 일단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 가능한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중국에 있는 증권사 수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증권사 거래량도 지금 매우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증권업들은 한국의 증권업과 동일하게 살펴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국에 있는 증권업과 중국에 있는 증권업은 약간 비슷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증권업 두 개 다 약 40%가 넘는 비중이 브로커리지 수익에서 창출이 되고 있죠. 브로커리지 수익이 대부분의 매출 부익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트렌드도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B나 어떤 약간 상품 운용 등을 통해서 수익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증권업에서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역시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중국의 좀 특이할 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매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지금 증권업 중에서 1위 업체라고 하는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켓 시어율이 5%에서 6%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매우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지금 증권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온라인 관련된 어떤 이런 매체들이 점차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수료가 점차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수료율이 내려가고 IB나 자산관리 부분이 증가를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수익은 지금 현재 상황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음처럼 이렇게 100개가 넘는 증권회사가 있다고 해도 증권회사 규모가 작은 거는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1위 증권회사인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위 증권회사죠. 다이와증권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자기자본 비율로 쳤을 때 가장 큰 업체를 대우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신증권의 자기자본 비율이 대우증권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여 개가 넘는 증권회사가 있고 각각 마켓 시어율이 많이 높진 않지만 워낙 시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그 각각의 증권회사 규모는 우리나라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에 비해서는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증권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업 말고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래서 증권업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더 이상 따라잡기 좀 불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이죠.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끝났죠. 거기서 시진핑 총리가 말씀하시기를 기속적으로 말씀했지만 안정적 성장, 그러니까 기존의 고성장보다는 안정적이고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19.5% 그리고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5.6%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발표됐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라던가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을 쓴다면 다시 한번 증권주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1위 증권사라고 합니다. 이 중신증권.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수광통 시행 이후에 급격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단기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게 끝났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고 최근에 너무 그 본토 투자자들이 신용 같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관련된 어떤 증권회사들을 좀 점검을 하겠다 이런 악재 같은 이슈도 있었지만은 또 금요일에 발표된 어떤 산업생산 같은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결국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쓸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은 좀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권주들 말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준비하셨죠, 오늘? 예,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 유틸리티 관련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도시와 관련해갖고 소비 촉진이 이제 새로운 경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 관련주들을 좀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 안내드릴 종목 유틸리티 업체 중에 하나인 심천가스입니다. 네. 뭐 최근 섹터별 수익률을 살펴를 한번 보면은 유틸리티 업종이 2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유틸리티가 좀 많은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뭐 도시화나 이런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유틸리티 같은 것도 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안내드릴 기업은 심천가스인데요. 심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심천 지역의 주로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또 그리고 LPG 가스 도소 매업 그리고 가스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업체의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유틸리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어떤 영업 지배력이 갖고 있습니다. 심천가스 같은 경우에도 심천의 한 12개 도시에 약 30년이 넘는 이런 영업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친환경 정부 정책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연도 3월하고 4월에도 뭐 환경보호법을 개정을 했고 관련된 예산을 지금 뭐 최근에 3년 동안 썼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번 연도에 뭐 집행을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천가스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업체이고 네. 가스 공급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한 어떤 그런 영업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특징적인 것이 이 지역이 지금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심천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심천이라는 지역은 선전이라고도 하죠. 뭐 지금 뭐 후광통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해 증시가 있고 또 선전 증시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선전이 곧 심천입니다. 심천 지역의 특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초로 자유무역지구 그 자유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될 만큼 가장 어떤 정부 정책의 선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업체인데 뭐 관련돼서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20년까지 뭐 친환경 발전소를 지금 현재보다 50% 이상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석탄 연료는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건립을 하지 않겠다.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들도 석탄에서 가스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선봉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강한 영업권을 갖고 있는 심천가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메리트와 약간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이 좀 보장된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천가스와 우리나라 기업을 좀 비교는 안 해주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심천가스의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기업 한국가스공사 한번 비교하면서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천가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매출액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서 2014년에 약 2배, 2014년 약 2배 정도 뛰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2015년도를 비교를 한다면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적이나 어떤 실적 성장적인 면에서는 네. 크게 부담이 없는 지금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인 한국가스공사와 좀 비교를 해봐야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심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3%입니다. 근데 한국공사는 이에 더 못 미치는 3.2%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가스공사나 SK가스랑 비교하면은 뭐 3배, 뭐 4배가 넘는 좀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타사보다는 약간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이 넘는 영업 독점권 그리고 심천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성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정부 정책,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스 소비량 증가를 고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일단 그리고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트는 심천가스 차트인데요. 예, 지금 보신 심천가스 차트입니다. 최근에 11월 17일경에 이쯤에 그 후광통이 시행이 됐죠. 하지만 네. 심천가스 같은 경우는 후광통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조정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어떤 최근 같은 그 급락이 나왔을 때도 큰 폭의 조정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국가스공사나 SK가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같은 투자 논리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심천가스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또 담아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네. 것이라고 말씀을 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이 중신증권, 중국의 1위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중신증권과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심천가스 이 두 가지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